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얘기해줬죠 잠시만 눈을 감으면. 자, 10번째 보내드리고 있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 순서 또 이어갈 텐데요. 그럼 2부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박세익 전무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아마 39살 남성 또 개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의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39세 남자입니다. 평소 저는 제 사업이 가장 하이 리스크 앤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는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개인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만 거의 매일 야근이고 집에 와서도 모든 것을 잊고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출근길에 3프로 TV를 듣고는 있지만 개별 종목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시황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테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예금을 맡겨 놓을 수도 없어서 영구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주식, 채권, 금, 현금으로 나눠 갖고 있다가 작년에 켈러라는 분이 변형한 게으른 자산 배분 방법에 대해 우연히 들은 후 가치주, 성장주, 채권, 금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니 여유자금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모든 투자금을 회수해서 사용했다가 10월부터 매달 다시 모으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적은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은행 예금에 맡겨놓기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이 고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이죠. 주식을 하자니 조금 위험해 보이고 은행에 가자니 수익률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뭐 중위험 중수익 해가지고 ELS라는 거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서 보면 3, 4%인데 어쩔 때는 이자도 안 나오는 케이스들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박전무? 예,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변동성이 적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언제든지 또 돈을 뺄 수가 있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사업의 유동성. 예, 그게 우리가 투자할 때도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금 관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알렉산더 엘더라는 러시아 출신 심리학자예요. 그분도 네.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투자업계에 몸담으셨던 분이 트레이딩 포 더 리빙이라는 생업을 위한 전업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 책을 적으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잃는 거는 뭐 몰라서 무슨 내가 대단한 노하우를 몰라서 잃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금 관리가 안 돼서 돈을 잃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위기가 다시 오면 나는 이번에는 정말 투자할 거야.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당장 다음 달에 코로나 위기가 다시 터지면 네.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자금 관리부터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런 변동성 장에서 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중요한지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유동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똑같잖아요. 그 음마 아파트 5천 세대 단지라 그 앞에 있는 똑같은 건설사에서 지었지만 한 동짜리 아파트라 또 그 옆에 있는 빌라라 똑같이 30평인데 가격이 다른 이유는 엄청 차이 나죠. 유동성 때문이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될 건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죠? 네. 내가 정작 돈을 찾을 때 지수가 2,100 가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 지금은 막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정작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2,100 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상담할 때 보면
그런 빌라들로 잔뜩 깔려 있는 포트가 있잖아요. 아 거래도 없고 거래도 잘 안 되는 걸로 쫙 포트폴리오 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게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엄마 아파트 바로 옆에 30평은 14억인데 이 빌라는 똑같은 30평인데 5억밖에 안 한다고 이게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빌라를 한 10종목 사놓은 거지. 예, 빌라를 10종목 사는 거죠. 근데 돈은 한꺼번에 필요해. 예.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언제든지 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50위 내에 있는 종목으로 하면 오케이. 언제든지 한호가에 그냥 10억이든 20억이든 한호가에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분의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산 배분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그것마저도 네. 현금이 캐시가 트래시가 됐기 때문에 주식에 꼭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제든지 필요한 유동성은 그래요. 현금을 가져가시는 게 맞죠. 바비킴님은 그 어떠세요? 생활의 어떤 이 스타일이 조금 모험도 즐기고 뭐 이렇게 안 가본 길도 가고 뭐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조금 조심하는 스타일이세요? 어떠세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예. 행동하는 스타일이라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좀 힘들 것 같다는 게 네. 근데 이제 다시 생각을 바꾸고 싶은 건 도전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예. 그리고 후회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이 지금 프로를 지금 진행하면서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 마음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근데 사실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자신감의 반대가 안정감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안정을 추구해야 돼. 여기서 새로운 시도하면 안 돼. 55세인데 무슨 새로운 시도래. 그런 사람도 있고 야, 좀 나이가 무슨 관련 있어. 하면 되잖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 경제적인 형편이나 뭐 어떤 자기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개입이 되지만은 그 사람의 성향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신감, 뭐 자존감 이게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뭔가 화끈하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를 자신감이라 그러면 반대쪽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자신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안정적이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자신감의 반대말은 불안정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입니다. 갑자기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뭘 상담을 한다고 앉아 있는데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네. 그 전무님 얘기 들으면서도 전 지금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금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예. 뭐 마음 관리, 자금 관리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뭐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다행인지 아니지 뭐 돈이 쫙 많다고 해서 행복이 쭉 쫓아가지 않는 걸로는 뭐 일부 연구도 있긴 하지만 네. 역설적으로 하지만 마음 관리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좀 적절한 이 관리, 자금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뭐 인간관계 갈등이나 또 스트레스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도 네.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저는 저도 여기 이렇게 오늘 10번째 오다 보니 드는 생각이 마음 관리 측면에서도 주식은 하는 게 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쨌든 주식을 해서 여기 표면적인 고민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네. 사실은 한편으로는 주식에 관심을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삶에 있어서도 그게 밸런스도 보고 맞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프로 TV를 내가 좀 일찍 들었으면 좀 돈 더 아끼고 저금이라도 더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제가 지지난주 아마 요 프로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제 굉장히 막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닌데 전화 온 거예요. 김 프로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 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인데 요즘 3프로 TV 들으면서 주식을 하면서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내서 이렇게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생활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즐거움을 찾으려면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즐거워서 그걸 더 그 부담스럽게 하면 그게 이제 버든이 되니까 그게 이제 짐이 되니까 그냥 돈을 크게 안 벌어도 갱년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죠? 갱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게 주식이었다라면 그걸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백수에다가 뭐 치킨 먹어도 잘 안 되더라고 그거. 주위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윤활유로서 물론 이제 매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해도 막 빠지는 날은 좀 속상하기도 한데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그걸 확인하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을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기 본업은 매출이 1년에 뭐 한 20억 해서 이익이 한 1억 정도 나는데 주식은 한 10억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사업과 투자가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의문보가 생길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정말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본업도 자기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 사연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읽고 이 부분만 정리를 하고 우리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으니까 노래로 빨리 넘어가십시다. 자, 3천만 원으로 가장 최고점일 때 가입한 모 증권사 랩 상품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부터 글로벌까지 시청하고 있는 60세 주부입니다. 3프로를 통해 지난 가을 처음 주식에 입문했습니다. 워낙 보수적이라 조심조심 사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넣기가 그래서 어떤 증권회사에 갔더니 땡땡 랩 상품을 추천하면서 충분히 10% 수익을 달성하고 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최고점일 때였더군요. 그 증권회사는 괜찮다. 계열사 상장을 하면 되게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얼마 전 방송을 보니까 어떤 전문가는 안 되는 거 빨리 자르라고 하시던데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이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주수 이런 걸 쭉 이제 여기다 쓰셨는데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꼭 의견 부탁드립니다. 둘째 딸 결혼시킬 자금인데 좀 더 수익 내보려다 완전히 물려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 언제 찾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딱 이게 걸린 거네. 예. 그죠? 둘째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비슷한 포지션인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예. 지난 1월 초라고 했잖아요. 예. 예, 우리 시장에 오버슈팅이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 구간에서 소위 말하는 포모 때문에 나도 이 주식 시장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면 나만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 되는 줄 알고 그 1월달에 막 달려들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금 조금 전 사연에서 게으른 자산 배분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게으른 자산 배분 방법이라는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게을러야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을러야. 그 게을러야 된다는 말은 자산 가격이 충분히 오를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 성장률이 20%만 나와도 엄청난 성장이죠. 우리나라 GDP 성장률, 세계 GDP 성장률이 2%에서 3%잖아요. 네. 예, 경제가 좋을 때 2, 3%고 안 좋으면 1%대고 그런데 기업이
20% 성장을 하면 엄청 성장을 많이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11월, 12월, 1월 초까지 삼성전자 71%, SDI 82%, SK 하이닉스 대단한 78% 거죠. 그렇게 올랐거든요. 예. 그렇게 올란 걸 보고 와 나도 빨리 저런 주가 랠리에 동참을 해야지 하고 그 꼭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이미 확 달려버렸는데 거기서 내가 또 돈을 벌겠다고 왜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왜 내 계좌에 수익이 안 나오지? 예, 그거는 내 탐욕이에요, 탐욕. 주식의 변동성에 대한 주식이 어떻게 가치 성장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네. 마음만 급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만 급하게 투자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 있는 종목들 보면 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분야의 대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예. 회사들이 보여요. 최근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예. 실제 기업 가치 성장보다 주가라는 강아지가 너무 빨리 달렸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기업 가치가 기다릴 동안 그냥 게으르게 앞으로 이 계좌 안 쳐다보고 계시면 따님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부분인데요. 주식 투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금이 네. 다음 달에 내가 어디 전세 자금 넣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학비 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단기간에 벌어서 하려고 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면 안 돼요. 네, 실제로 그런 매매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낸다는 거는 그 워런 버핏도 못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못 하는 걸 당장 두 달 뒤에 돈 써야 되는데 내가 두 달 동안 딱 벌고 나오겠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당장 단기간에 써야 될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지금 좀 물려 있는데 진짜 다음 달에 진짜 뭐 따님 결혼식 때 뭐 예식장 비용도 내야 되고 뭐 좀 예물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원칙대로 하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원상복귀 해야 되겠네. 주식 판단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집을 팔았더니 집이 올랐는데 주식을 샀더니 그때부터 주식이 떨어지고 뭐 이런 사연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다 앞에는 좀 합리적인 뭐 스터디나 이런 거 이전에 좀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결혼 시키실 건지 어떨 건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아니면 좀 따님을 좀 참여시키는 건 어떨까 이 기회에. 일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이거는 지금 팔지 말고 좀 같이 스터디를 해서 이렇게 좀 잘해서 좀 이어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좀 이 불안을 좀 잘 잠재우려면은 자신을 탓하고 뭐 자꾸 이게 자신을 탓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 남의 탓을 하는 거는 못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능이거든요. 내 탓이어 한다는 건 엄청나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순간은 내 불안을 없애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더 자기 불안을 증폭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 정신과 의사니까 좋은 뜻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자기 탓만 하지 마시고 좀 잘 조언들을 들으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종목을 사라 팔라 이 조언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상담이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투자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0번째 열어드렸던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초대 가수시죠. 바비킴의 노래를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오늘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그래도 신곡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곡? 네. 예, 신곡도 나왔고요. 김종환 싱어송라이터 김종환 선배님이 써주신 태양처럼이라는 노래. 이번에 신곡인가요? 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좀 희망을 외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 힘이 됐으면 하는 좋습니다. 그런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비킴님의 힐링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군지 무얼 하며 살고 있는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구르는 동전 같아 찢어진 종이돈처럼 가치 없는 삶을 살기 싫어 젊음이란 열정 하나로 나무처럼 불태웠던 지난 날 세상은 언제나 샴푸처럼 진실보다 거품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웃는 얼굴로 태양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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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며 내 삶을 사랑하리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미친 줄 알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마음 먹기 달린 거였네 세상은 언제나 샴푸처럼 진실보다 거품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웃는 얼굴로 태양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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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며 내 삶을 사랑하리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미친 줄 알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마음 먹기 달린 거였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마음 먹기 달린 거였네 스스로 피는 꽃으로 살자고 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앵콜 좋은 뜻으로 요즘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오직 피아노 반주 네. 딱 하나네요. 버전이 두 가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피아노 버전을. 근데 그 가사가 그 눈을 감고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그죠? 어쩌면 지금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사실 코로나19가 굉장히 힘든 분들 뭐 주식시장을 떠나서 그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사실은 가수분들도 엄청 힘들죠. 사실 가수분들은 행사 하셔야 될 분들. 근데 그게 구구절절히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신청곡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 더요. 네. 네. 왜냐하면 형님이... 너무 오늘 좋아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점수 좀 따고 싶은데 저 이제 집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하얀 거탑의 OST. 네. 제목이 소나무. 그 노래를 한번 어디선가 TV에서 하는데 최근에 얼마 안 있어서인데 그 노래를 듣는데 이렇게 눈시울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습니까? 저 그냥 두 곡만 부르기로 했는데 또 아니요, 진짜로 이거는 번외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자, 그러면 김프로의 긴급 요청에 의해서 예정이 없던 바비킴의 소나무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오가던 푸른 그 길이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으면 소리 없이 웃으며 불러봐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부른 내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얘기해줘줘 잠시만 눈을 감으면 잊고 있던 푸른 빛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이 절 선생님. 겨울 때면 눈을 감고 걸어요.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아. 변한 걸까 세상 끝에서 만나 버려둔 내 꿈들이 아직 나를 떠나지 못해.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숨을 고르면 소중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곁에 있다.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오늘은 그냥 힐링이 되네요. 오늘은 우리 바비킴님은 네. 주식은 안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는 못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해보셨다 싶어서. 했잖아요. 네. 근데 노래 속에서 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걸 또 답을 읽었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아 어떻게? 소나무, 네. 소나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네. 추운 지방에서도 네. 살는 그렇지. 침엽수잖아요. 에버그린이죠, 그죠? 에버그린. 비바람 눈보라 쳐도. 네. 네. 근데 소나무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동양화에도 보면 소나무가 많이 나오는 게 방금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푸른 빛 변하지 않는 너. 네. 예.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은. 근데 이제 사실 꿋꿋하게 내 투자의 신념을 가지고 그냥 변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자신감 우리 얘기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의 그런 인터뷰 보면 나는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 바비킴님은 제가 옛날에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인터뷰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처음에 가수의 길을 처음에 들으셨을 때 네. 이런 목소리로는 가수 못 된다라고 얘기를 네, 들으셨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누가 조사를 그런 잘 얘기? 하셨네. 아니, 누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예전에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지금 이 뭐 형님 세대부터 엄청난 이 힐링을 해주는 목소리를 가진 독보적인 보이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처음에 아까 뭐 잘했음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나? 또 아까 뭐 이런 랩 가입했다가 뭐 한두 달 만에 손실 났다고 또 되게 비관하시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네.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바비킴님처럼 처음에 그런 혹평을 들으셨지만 결국은 해내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바비킴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소나무 자신감을 투자. 갖고 변하지 않고 예, 꿋꿋하게. 네. 주식 오늘 주식 어떠셨습니까? 그놈 소나무처럼. 저는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뭐 비웃을 하면서 제가 네. 또 알아듣기 쉽게 네. 또 이제 그 도움이 됐고요.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가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고칠 부분을 우선 제 성격이나 이제 마음을 어떻게 이제 그 바꿔가느냐의 나름에 또 네.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네. 가지고 예 저도 그래.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도 제가 감사합니다. 시작하셨다고. 네. 유튜브 아, 채널 근데 이름이 했는데 다시 그 수리 아, 작업을 수리 중이시죠. 다시 수리 들어갔어요. 다시 수리 재개장 중이시라는 하시면 한번 더 오세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윤 교수님 간단하게 뭐그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아유 뭐 오늘은 뭐 좀 분위기가 사연들은 다 고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바비킴 뭐 다 저 전에 훌륭한 게스트 분들이 다 저희한테 위로의 음악을 들려주는데 오늘은 좀 또 바비킴 그러네요. 그 노래는 좀 더 바비킴님의 노래는 더 좀 그러니까요. 신금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 이게 사실은 그 저기 콩글리시지만 네, 우리 모두 같이 화이팅. 화이팅. 이 화이팅. 우리나라 말만 쓰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 네. 자,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옛날 생각나네. 자, 우리 같이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3% 상담소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투자로 상처받은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3% 상담소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공식 메일인 counsel@ebroadcasting.co.kr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또 여기서 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좀 늦게 가는 건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주 보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한꺼번에 모아서 좋은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0번째 보내드렸던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이제 막을 내리겠습니다. 봄의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몸도 한껏 부풀어 오르는 그런 봄 날씨 같은 화창한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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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